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 1의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하고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로그랑 관련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밑변환 공식을 잘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오늘은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밑변환 공식 관련된 활용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교과서에서 배웠던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면, 첫 번째로 이 밑변환 공식은 주어진 로그의 밑과 진수를 각각 분모 분자로 보내면서 새로운 로그의 밑을 어떤 숫자를 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밑이 다른 로그들의 밑을 통일시키는 문제에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분모 분자로 보낼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뀐 로그의 경우는 정확히 분모 분자의 자리가 뒤집힌 역수관계인 로그가 되겠구나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던가 역수관계인 방정식, 부등식을 2차식으로 정리하는 형태의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밖에도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로그의 진수의 거듭제곱 뿐만 아니라 밑의 거듭제곱도 앞에 로그의 개수의 형태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성질, 로그의 기본 성질들의 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다른 성질들을 파생시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있는 밑이 다른 로그의 곱셈을 할 때 이 밑변환 공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로그의 기본 성질에는 로그끼리의 곱셈에 대한 기본 정리는 존재하지 않고, 로그의 곱셈의 경우에는 그냥 곱셈인 채로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밑이 다른 로그의 곱셈의 경우에는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교과서에도 밑변환 공식하고 관련된 성질들을 쭉 보다 보면은 밑이 다른 로그의 곱하고 관련된 성질이 적혀 있는데, 선생님은 일부러 예제 문제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그 성질은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 레벨 1 문제를 보면은 밑이 5인 로그들의 진수 자리에 다시 여러가지 로그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밑이 5인 로그의 합이기 때문에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셈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배웠고, 그러면 일단 얘를 로그 밑이 5인 로그 기준으로 로그 3의 2부터 시작을 해서 로그 4의 3, 진수 자리에 있는 로그들을 쭉 곱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진수 자리에 밑이 다른 로그들이 계속해서 곱해져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밑변환 공식이 익숙한 학생들은 이 상태에서 바로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연습 차원에서 여기 있는 로그들을 전부 다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분수 형태로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로그 3의 2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로그 3, 분자의 로그 2. 일단 로그의 밑은 생략을 하고 상용 로그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의 로그들의 곱셈으로 다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에 있는 상용 로그들이 분모의 로그 3, 분자의 로그 3, 로그 4, 로그 4에서 쭉쭉쭉쭉 약분이 돼 나가겠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밑이 5인 로그의 진수 자리에 로그 32랑 로그 2만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수 자리에 있는 이 분수식은 다시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로그로 합쳐도 되고, 32는 2의 5제곱이니까 5를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로그 2까지 약분이 되면서 결국 진수 자리에는 5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답은 로그 5의 5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밑변환 공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주어진 로그들을 전부 다 분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약분이 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이 분수식은 이렇게 로그 자체로 주어져 있을 때에도 밑자리에 있는 로그 3이랑 진수 자리에 있는 로그 3은 결과적으로는 약분이 되는 숫자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하는 연습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사실 문제가 레벨 1처럼 대놓고 주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밑변환 공식을 잘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도 적용을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2부터 차근차근히 보면 레벨 2의 경우는 로그 14의 105인 거 보니까 밑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 주어진 로그 값들이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의 7 전부 다 밑이 다른 로그다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밑을 통일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가 쉽게 나오면 밑이 다른 로그들에도 두 개의 값만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5만 주어진 경우에는 밑을 3인 로그로 통일시켜서 로그 2의 3을 역수를 취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3개가 되고 4개가 됐을 때에는 단순히 역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밑을 통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떠올라야 되는 게 밑이 다른 로그를 곱하면 얘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구나 하고 밑변환 공식을 활용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 주어진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5를 곱하게 되면은 진수 자리의 3이랑 밑자리의 3이 약분이 되면서 결국 로그 2의 5라는 로그 값을 a랑 b를 곱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로그 5에 7까지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진수 자리의 5랑 밑자리의 5까지 약분이 되면서 로그 2에 7이라는 로그 값을 a, b, c 3개의 숫자를 곱한 값으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3은 a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로그들을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로 통일을 시켜줄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여기 있는 14의 105도 밑이 2인 로그로 통일을 시켜준다 라는 관점에서 분모의 로그 2의 14 그리고 분자의 로그 2의 105로 밑이 2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로그 2의 2는 1 그리고 로그 2의 7 분모로 가지고 있을 거고, 105는 5 곱하기 3 곱하기 7 해서 로그 2의 3부터 차근차근히 로그 2의 5, 로그 2의 7의 합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A, AB, ABC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분모의 로그 2의 7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1 플러스 ABC, 로그 2의 3은 A, 로그 2의 5는 AB, 로그 2의 7은 ABC 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주어진 ABC의 곱의 형태로도 우리가 밑을 통일시켜서 ABC에 대해 정리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로그끼리 곱셈이 돼 있지 않더라도 밑이 다른 로그들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얘네들을 곱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꼭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레벨 3 문제를 한번 보죠. 이 문제는 로그 방정식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어도 공통 부분은 치환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자라고 배웠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x랑 로그 3의 x, 로그 3의 y랑 로그 2의 y 공통 부분이 아니라 밑이 다른 로그의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해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도 일단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자는 거죠. 두 번째 식에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로그 3의 x는 로그 3분의 로그 x,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로 그냥 간단하게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을 변형을 해줄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로그의 분수식을 로그 3분의 로그 x로 정리할 필요가 없이 로그 2분의 로그 x랑 로그 3분의 로그 y로 다시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여기 분수식을 로그 2분의 로그 x, 로그 3분의 로그 y로 다시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합쳐주게 되면 여기 있는 로그가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는 8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로그 2의 x, 로그 2의 x랑 로그 3의 y, 로그 3의 y가 공통 부분인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x를 대문자 x, 로그 3의 y를 대문자 y라고 치환을 하고 나면 이 연립방정식은 x 더하기 y는 6, x 곱하기 y는 8 해서 결국 x는 4,
y는 2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연립방정식은 xy의 구분이 없는 대칭식이다 보니까 더해서 6 곱해서 8이 되는 순서상은 x가 2 그리고 y가 4인 경우도 있지만 문제의 단조건에 x값이 y값보다 더 크다라는 단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다 비교를 해보면 아마 x가 4고 y가 2인 이 케이스가 문제를 만족하는 케이스일 겁니다. 결국 로그 2의 x가 4, 로그 3의 y가 2가 되기 때문에 x는 2의 4제곱 16, y는 3의 제곱 9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시합만 가능하면 연립방정식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요지는 밑이 다른 로그의 형태로 주어져 있더라도 여기 있는 로그의 곱셈을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밑을 바꿔치기 하는 데에도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밑변환 공식의 활용 중에서 특히 로그의 곱셈하고 관련된 밑변환 공식 문제들을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활용 문제들은 당연히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로그의 기본 성질에서 배우지 않았던 로그의 곱셈도 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밑변환 공식하고 관련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